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알부자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침체, 집값이 급락을 하면서 이 증축 증여로 보이는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 급매물보다도 한참 낮은 가격의 직거래는 지난해 고점과 비교해서는 반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들이 친족 간의 증여성 목적일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는데요. 이 시세와 거래가의 차익이 최대 3억 원에서 또는 30%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서 일부 다주택자들의 이 직거래 방식으로 증여를 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 맞춤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고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요. 주저 마시고 전화번호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 그리고 3366-0110번으로 이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에서는요, 이 유튜브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방송 클릭을 해보시면 이 부동산 궁금증을 남겨주실 채팅장 있습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신다면 궁금증 또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부자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이윤환입니다. 자,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요. 우선 뉴스부터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쏙쏙 부동산 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종부세, 많은 분들이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종부세가 많이 올랐다 싶어서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뿐이 아니라 종부세 대상자들은 전부 다 큰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5년 만에 서울 11개구가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금천구가 2620%가 폭등을 했다고 하니까 26배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 25개구의 평균 세액이 2017년에 2,300억에서요. 올해 1조 8천억 정도로 667%, 6.6배 정도가 급증을 한 겁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22년 종부세 세액 증가율 상위 자치구를 보니까요. 아까 얘기한 이 금천구가 2,620%, 26배가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뭐 구로구, 노원구 이런 곳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역시나 가장 많이 이제 세수가 거치는 곳 하면은 이제 강남 4,800억. 그리고 서초 2,600억, 송파 1,700억 정도로 강남 3구가 가장 컸고요. 2017년 대비해서 870억에서 이렇게 4,800억으로 껑충 뛰고 또 서초, 뭐 송파도 많이 뛰었는데 각각 해서요. 한 4.5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또 서초 같은 경우는 한 6배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한 9배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올해 서울 주택분의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58만 명
2017년에는 한 18만 명 해서 약 한 3배 이상이 증가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일일 텐데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쏙쏙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한 부분을 연이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하도 궁금증이 많으니까 Q&A를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각종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은요. 매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 가격은 4월 말 고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뭐 3월 말 정도에 고시되는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전 연도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4월 말에 고시되는 금액이 올해 1월 1일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근데 이제 종부세 판단 기준 6월 1일이니까 금해 그 올해 안에 있는 공시 가격으로 판단을 하겠죠. 뭐 참고로 이제 토지 공시 가격은 5월 말에 공시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올해 주택분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올해는 공동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인하가 됐어요. 100%였다가. 또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서 이제 주택에서 이제 빼주는 이런 부분에 특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1세대 1주택 방식이 적용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 같은 경우인데 이 공제액을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택이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종부세 대상은요. 주택 말고도 이 토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건물, 이 토지인데 이제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냥 나대지라고 얘기하거나 뭐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공제액이 대략 공시가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공제 받으려면은 토지 가격이 대략 한 뭐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이하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80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100억이 넘는다. 라고 하더라도 100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 공제액 자체가요. 각 그 소유자별로 해서 6억씩 공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6억씩 이렇게 공제된 나머지 금액 갖고 종부세 계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종부세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내가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을 때 세율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소재 판정 기준 이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부산 같은 경우 올해 9월 달에 또 세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손 치더라도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의 판단 후에 종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종부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개인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 배제라는 부분은 1세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 주택 같은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가 된다. 합산 배제 제외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2018년 9.13 대책까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 지급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합산 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헷갈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조금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느냐라고 한다면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및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액이
6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다. 또 상속 말고도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지방 저가주택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라는 건데 자, 다 적용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냐?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세액 계산함으로 종부세 과세는 됩니다만 이 합산해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 표준에서 합산한 공시가에서 11억 원. 그러니까 1주택일 경우에 1주택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의 집값 하락 소식 속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권에서 종부세가 폭증을 하면서 특히나 금천구는 26배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맞게 좀 부과됐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쏙쏙 부동산 핫이슈, 이 급증한 종부세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이 전화와 문자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화는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진행되는 알찬 고민 상담 코너에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해법과 소액 투자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이번에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알찬 고민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이 전화는 02-3153-2594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와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문자 상담을 보내주실 때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으신 곳에 매물명과 지번 그리고 또 면적과 이 투자 금액 등 다양하게 정보를 남겨주셔야 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이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외부의 개인정보 전달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찬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저희 네, 프로그램에 어떤 문의 주셨을까요?
저는 그 자양동에 이튼타워 리버 2차라고요. 33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샀는데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고 제가 저 생활권이 의왕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면 좋을지 네. 아니면 좀 매도를 하던지 보유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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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서울 자양동에 네. 그 이튼타워 리버를 갖고 계시긴 한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팔고 지금 이제 생활권역이 이제 의왕시 쪽이니까 네, 네. 그쪽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데요. 네. 2010년에 사셔서 지금 많이 올랐어요. 물론 뭐 네, 많이 최근에는 올랐어요. 좀 네. 거래가 좀 안 돼서 네. 고점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겠지만 네. 일단 이걸 팔고 의왕으로 가서 아파트를 산다 하는 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는 전 반대예요. 자, 왜냐하면 물론 이제 내 집에서 내가 살아야지라는 게 우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과연 이 자양동에 있는 이 이튼타워 리버 아파트를 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자, 왜냐하면 우선 보시죠. 이제 향후에 과연 네. 이 강남 권역의 그 집값 비싼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대체 주거지로서 네. 이 자양동만한 게 또 있겠느냐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양동, 이 광진구 자양동이잖아요. 네, 네. 이 건너편이 뭐 강남구 뭐 청담동이라든지 삼성동이고요. 네. 또 오른쪽은 잠실 쪽 권역이에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자, 여기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네. 이쪽에 집값 비싼데 조금 더 싼 집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청담 삼성에서 아래로 대치동이나 뭐 도곡동, 역삼동으로 갈 수도 없어요. 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자,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분들 입장에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결국 이제 7호선 라인의 위쪽을 보는데 네. 저 위쪽 그 광진구를 넘어서 뭐 중랑구라든지 네. 그 위쪽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좀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진 않을 거고 네, 네. 이게 사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 시청자님이야 뭐 이의향이 저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네. 이제 이쪽 그 자양동 같은 경우에 자양 3동에 해당되는데 이 자양 3동이 아파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튼타워 리버가 이쪽에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건대입구역 지하철역하고 멀지도 않은 데다가 네, 네. 뭐 맞아요.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 편의시설 또 아래쪽으로는 뭐 뚝섬 유원지를 일 수 있는 공원 시설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네. 앞으로의 향후의 집값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은 전체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조금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시 회복을 한다면 우선해서 회복할 지역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또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한강변이잖아요. 네. 이쪽 멀게는 뭐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이 네.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라든지 네, 이쪽에 이제 재개발됐을 경우에 향후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아파트 시세가 과연 얼마까지 갈 거냐에 따라서 내 네. 집도 같이 동반해서 따라 오를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네. 굳이 이거를 버리고 갈 필요는 없겠다. 물론 이제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거기로 전세를 가느냐 아니면 네네. 그쪽으로 뭐 새로이 집을 사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그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됐잖아요. 네, 그랬을 네. 경우라면은 일단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 이주택제 같은 경우는 기존 1%에서 3% 사이가 되기 때문에 네. 부담은 없어요. 네.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구역이 또 조정돼서 살 경우에 이제 아직은 이제 이주택은 8% 12%로 남아 있기는 하는데 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종부세 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종부세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종부세가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과하게 이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제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뭐 거기를 조금 매입을 해도 되는 어떤 종부세의 어떤 좋은 향후에 그런 계획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네. 가서
이제 네. 추가 매입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저는 어쨌든 결론은 이거는 절대 팔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광진구의 자양동 아파트 현재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생활 거주지 의왕시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또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전화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신 걸까요? 저는 종부세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제가 잠실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2017년에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 준공하고 잔금을 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거의 안 나왔는데 올해 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이게 합산 배제 신청을 못했는데 좀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하면 어떻게 배제될 수 있나요? 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종부세가 500만 원이 나오셨군요.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산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종부세.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제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자, 지금 이제 잠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이제 네. 그 2017년도에 네.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고 2018년도에 12월에 이제 잔금을 했어요. 네. 자, 원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합산 배제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부세 합산 배제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된 기조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는 그 이후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소위 합산 배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에 해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합산 배제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구가 그 전에 계약을 한 주택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고 판단했을 경우라면은 이제 국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실제 거주를 하냐라고 하면 주택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 논란이 많은 가운데 지난 9월달에 올해죠.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9.13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준공이 나서 이제 잔금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합산 배제 적용을 해줘요. 자, 근데 오피스텔만큼은 주택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9.13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쳤다라고 한다면은 합산 배제 적용을 안 해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합산 배제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12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해서 합산 배제 신청을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간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직접 그 고지서를 받은 세무서에다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유권해서 쪽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좀 악착한 좀 이게 좀 종부세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러면요. 누군가가 그런 유권 해석을 깰 수 있는 야 이것도 주택인데 왜 그거를 오피스텔만큼은 빼냐라고 했을 때 좀 번복될 가능성은 있어요.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만약에 그게 개정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정됐네, 이건 합산 배제 대상이 됐네라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 만약 그런 그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따라온다, 즉 합산 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계속해서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을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내년 6월 이전에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쾌한 좋은 소식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좀 이런 부분,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 시청자님도 어찌 보면은 배제 신청을 못 받으니까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시는 걸로 이제 해당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 식으로 6월 1일까지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에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현재 서울시에 이제 아파트와 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에 대한 문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또 종부세의 합산 배제 적용이 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네요. 이 알부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이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 상담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광진구 자양동이나 구이동 빌라 투자 권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보다 빌라 투자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자, 그래요. 일단은 뭐 지역적으로 뭐 광진구 자양동이나 뭐 구이동이나 뭐 이런 빌라 투자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역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빌라를 샀을 때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빌라를 사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생각해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빌라를 살 거야. 라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예. 오히려 빌라라는 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라를 살다가 내가 뭐 강남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하고 가까운 쪽에 워낙 아파트가 비싸니까 먼 곳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좀 뭐 노원구라든지 이쪽에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근처에 빌라를 살 거야라고 한다면 그 빌라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빌라를 샀을 경우에 향후에 그 지역이 뭐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파트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빌라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아파트를 위한 거를 조금 미리 사둔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있다. 그게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어요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은 소위 분양권, 입주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와 오피스텔 차이는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오피스텔가 그러면 뭐 좋지는 않겠네라고 하는데, 오피스텔의 장점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뭐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좋은 지역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서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허가받았는데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 버금가는 구조로 잘 꾸며져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지역, 뭐 강남권이라든지 그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는 아파트로서는 각광을 받는 게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개발에 대한 부분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피스텔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빌라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뭐 광진구, 뭐 구이동이라든지 자양동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쪽 지역이 재개발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피스텔과 또 빌라의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네요. 오피스텔은 분양권과 입주권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좀 재개발에 대해서는 혜택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해법과 소액 투자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전화 주셨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파트 2개 있는데, 이제 비과세 받고 매도할지, 보유할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 2주택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산 아파트 있고, 대구 아파트 있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야 될지, 매도를 네, 해야 될지 매도, 궁금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28, 동일 스위트의 3차입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당산로 17, 달서 센트럴 더샵 아파트 2개 있습니다. 네, 대구의 달서 더샵 아파트랑 그리고 또 이 부산의 정강동 1 스위트 3차 아파트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 보유를 네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증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멀리 네. 이제 대구나 부산 쪽에서 이렇게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하나는 대구, 하나는 부산에 있는데 각각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부산은 14년도 8월 달에 입주했고, 네. 대구는 2020년 거의 9월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아파트는 이제 종전주택에 해당되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 아파트는 2020년이니까 신규 아파트, 즉 둘 관계는 일시적 2주택 관계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인 부산의 아파트를 네. 3년 안에 이제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건 좀 올랐죠? 14년, 요번에, 다음 해에 한 상반기쯤에 매도하면 비과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이제 대구에 사신 아파트는 2020년 상반기에 사신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기 소유권 이전된 전날 이전까지만 부산 종전주택을 팔면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자,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이참에 비과세를 받고 팔까? 아니면 네, 보유를 둘 다 보유를 할지. 할까라는 거잖아요. 네네. 얼마나 올랐어요? 그건 한 1억 5천 올랐습니다. 1억 5천 올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1억 5천에 대한 비과세 세금 한 푼도 안 받고 안 내고 근데 이렇게 대구도 팔 거냐? 팔면은 대구도 같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구는 어차피 전혀 비과세. 상관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시적 2주택 관계는 종전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이 있잖아요. 네네.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함이에요. 아. 자, 그러면 이제 대구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뭐 거주도 하고 계시지만 네. 그거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네, 그래서 2년 만약에 이상만 팔려고 되면은 하면 2개 다 팔고 보유하려고 하면 2개 다 보유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맞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종전주택인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 거냐 말 거냐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대구는요? 대구는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럼 이제 1주택이 되잖아요. 네네.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이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 네네. 그러니까 부산 아파트가 보유를 없어진 할지, 날로 비과세 받고 이제 보유할지 매도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비과세. 그래 한번 볼게요. 우선은 부산에 있는 네.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팔 거냐 말 거냐, 비과세 받을 거냐 말 거냐부터 판단해 볼게요. 두 개 다. 네. 두 개 다? 그렇게. 자, 좋아요. 두개 다. 부산에 있는 어차피 팔면 2개 다 그렇게. 되는 기장군 거. 정관읍에 있다고 그랬죠? 네네.
읍에 있는 그 아파트고 이제 2014년에 매입을 했어요. 그죠? 네. 자, 이쪽 그 정관읍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보면 네. 그 신도시잖아요. 네네. 2014년 입주들을 했어요. 네. 이쪽 같은 경우가 그 이쪽 그 부산 위쪽은 양산인데 양산 쪽이 네. 계속해서 공장도 늘어나고 그 산업지가 늘어나면서요. 주거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제 기장도 마찬가지 계속 산업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네. 주거지가 필요한데 여기가 네. 딱하니 들어서서 나름대로는 네. 주거 환경도 제법 괜찮아요. 이제 8년 차가 됐으니까. 네. 자, 근데 향후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거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일단은 뭐 지하철이 계획이 있거나 지금 오고 가고 하지는 않아요. 네. 지하철 기능은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종간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생기는 그 왜냐면 지하철 기능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아, 그랬을 맞아요. 때 그래. 그게 약하다고 한다면 네. 추진력, 동력이 약해요. 그래서 네?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 차라리 부산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여기서 이제 향후에 점점 지금 네. 정부에서는 이제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를 게 있고 오르지 않을 게 있는데 하물며 네. 기장 쪽에 있는 그 아무리 신도시라고 손 치더라도 그쪽에 있는 네.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비과세를 받고 1억 5천 이익이 났다고 한다면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비과세를 받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네, 번째는 대구는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이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지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지금 2020년부터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죠? 네. 예, 살고 어때요?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네, 좋습니다. 애들 키우기도 좋고. 괜찮아요? 네. 이 대구가 호불호가 있어요. 뭐냐면은 대구도 나름대로 이제 분양이 교육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는 많아가지고. 곳 같은 경우는 네. 인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어디요? 대구도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곳들. 아, 수성구요? 예. 자, 그쪽이 좀 굉장히 좀 강남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막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는 없어요. 아, 근데 전 이렇게 네네.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이고 네.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아파트 볼리동이잖아요. 네네. 그 볼리동에 있는 아파트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게 지금 2020년부터 살았으니까 이제 2년차, 3년차 된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보통 새 아파트가 가장 이제 고점을 찍는 단계가 한 4, 5년 차 됐을 때예요. 네. 그랬을 때 가장 고점을 찍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가격이 이제 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이 교육 환경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 추후 문제고 그 아파트로 네. 봐서는 올라갈 가능성은 크게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아, 4, 5년? 예, 그래서 한 네. 2, 3년 정도만 더 거주를 했다가 네. 좀 매도를 하고 그때 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좀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떨어질 거는 떨어질 거고 다시 올라갈 거는 그리고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아. 여지가 있는 아파트가 생겨날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네. 이제 그거를 기회 삼아서 네. 좀 뭐랄까요? 그때 가서 이제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2, 3년 있다가. 네, 2, 3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새 아파트인데 당장에 네. 급하게 팔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거주도 하고 계시고. 애들도 그래서 키우고 있어가지고. 예, 우선 부사 거는 파시고 내년 상반기 안에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대구 달서구 번호동에 있는 아파트는 조금만 한 2, 3년만 보유했다가 매도하고 또 어떤 거 살지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때 자세히 상담을 신월동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예? 서울의 신월동. 거기도 괜찮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 급하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때 부동산 시장 즉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나 떨어지고 올랐느냐를 판단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년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 부동산 절세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 주고 계십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해법과 소액 투자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한 알찬 고민 상담,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이 이어집니다. 네,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곳으로 탐험을 떠나볼까요, 대표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아마 관심이 가고 있는 지역인데 광진구 자양동. 자양동이 이제 4개 동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자양 1동을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광진구 자양 1동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이제 자양 1동 같은 경우 모아타운, 모아주택이죠. 이제 정비사업 개발 예상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규모 이제 재개발에 대한 부분 을 이제 기대할 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는 또 이제 소규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요즘 인기가 핫하다라고 했을 때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자양 1동이 굉장히 급부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고 소위 이제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한 소위 이제 주민들의 동의에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고요. 지하철 역세권 또 주민 편의시설 등등 해서 굉장히 좀 2호선이라든지 또 뭐 건대 입구 7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또 그 근처에서 쇼핑 공간이라든지 근처에 있는 뭐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따져서는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학군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요, 굉장히 좀 그 빌라촌 치고는 굉장히 좀 우수한 학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자세히 그 지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양동. 자, 이렇게 자양동이 굉장히 좀 광진구에서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양동을 더 넓게 본다면요, 광진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광진구를 보면요, 일단 이 한강변에 붙어 있는 구는 이제 크게 4개 구예요. 이제 강북쪽에 위치한 게 마포구, 또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소위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쪽에 구 4개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에요. 밑에 같은 경우는 뭐 강서구라든지 영등포구, 동작구, 또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이 이렇게 한강에 접해 있겠죠. 요거는 이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북 쪽에 4개 구, 또 강남 쪽에 7개 구가 한강에 접해 있다. 총 11개 구가 한강에 접해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광진구가 입지한 곳 자체가요. 이쪽 그 7호선 라인 쪽 건너는 이제 강남구, 그것도 청담동, 삼성동 쪽이고, 한강 건너 2호선 라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잠실 일대라고 보면 될 거고, 또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동구잖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핫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진구 또 자양동이라는 입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이 지역적으로 광진구 자양동 중에서 자양 1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자양동을 아까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넓게
자양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지역 중에서 이 자양 1동 한강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요. 일단 구의역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자양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역이 굉장히 시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양 2동 같은 경우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포함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곳이 자양 2동이 될 거고요.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뚝섬유원 지역에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아파트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리고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쪽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 지 사이에 있는 전체적으로, 또 이제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소위 그 개발지로서 굉장히 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서 지금 각광을 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자양 1동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고요. 요 옆에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어요. 현장 가보면 야, 이거 별천지가 따로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후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역시 자양 1동이 가장 핫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지도를 좀 살펴보면요. 기반 시설이 즉 도로망 자체가요.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위 전통시장을 사이에 두고 여기가 시장통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자양초등학교를 주변으로 이런 블럭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블럭 같은 경우는 소위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모아타운을 위한 동에서 진구 등등 해서 활발한 움직임이 지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근처에 이렇게 도로 정비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개발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빌라를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처로는 굉장히 좀 유망하겠다라고 보이고요. 아마도 신축 같은 경우가 전세를 많이 두고 실투자 금액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구축 빌라에 대해 보다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쪽 자양 1동을 관심 가져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쏙쏙 부동산 지역 탐방 시간에서는요, 이 광진구 자양 1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워낙에 입지만 봐도 훌륭한 지역이지만 이 모아주택 등 앞으로의 또 재정비 사업의 예상지로 각광받을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또는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 전화와 문자 로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남겨주신다면 고민 해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이유단 대표님의 세미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2023년 부동산 해법과 소액 투자처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인 또 종부세 이 세액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전문가이신 이윤환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이 수익과 가치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이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전화 상담 번호 02-3153-2594,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번, 이 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